여수와 광양을 잇는 이순신대교의 유지 관리에 한 해 수십억 원의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는 비용의 10% 이상이 됩니다. 지자체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가 시급합니다. 2년 전 무산됐던 여수 미평공원 횡단도로 개설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더욱더 저희들에게 각별하다. 광주역 일자리와 전라선 고속화 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역의 대표 해상교량인 이순신대교는 물류비용 절감 등 지역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해마다 불어나는 유지관리 비용을 두고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실적인 대안은 없는지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 개통 뒤 지역의 대표 해상교량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이순신대교. 세계 최대 높이의 현수교 주탑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거리와 시간 단축으로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량의 유지 관리를 위해 잦은 보수 공사가 진행되면서 예산 부담 문제는 해묵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개통 초기 10억 원대였던 비용이 해를 거듭하면서 점차 증가했고 내년엔 70억 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 현재 비용을 전라남도와 여수시, 광양시가 나눠서 내고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부담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27억 원을 부담하다 보니까 그 비용도 지금 우리 시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는 비용의 1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담이 지금 갈수록 가중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해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국도 승격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무산돼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국도로 승격되더라도 지정 국도가 아닌 이상 해당 도로 관리를 해당 지자체가 맡도록 돼 있어 우선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기재부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경우 법적인 당위성을 확보하자는 겁니다. 국가 산단 기반 시설인 이순신대교는 그 설치뿐만 아니라 유지 관리 비용도 공급자인 국가가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관련법을 개정 발의해서 지자체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매년 6조 원가량의 국세가 여수산단을 통해 징수되고 있는 것도 교량의 유지 관리에 국비 투입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오는 2023년 시공사의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면 유지 관리 비용이 100억 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이순신대교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론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남해안 남중권 유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가 오늘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이기동 진주동서포럼 대표는 COP28 유치를 위해 유치위원회 구성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방정부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고 광주전남연구원 김종일 박사는 숙박 교통 인프라 확충과 지속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COP28의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공동 조례 제정과 탄소 저감에 대한 기업체 및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짜는 요즘 각 정당들이 잇따라 광주 전남을 찾아 민심구애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이 최고위원회의를 광주에서 열어 지역의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이낙연 당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하러 광주에 내려왔습니다. 회의의 주된 의제는 철도와 공항, 일자리 문제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각 자치단체들이 너도 나도 뛰어들고 있는 뉴딜 산업, 광주의 AI 중심의 디지털 뉴딜과 전남의 그린 뉴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낙연 대표는 특히 예전 광주형 일자리 추진 당시의 인연을 거론해가며 성공 의지를 다졌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이영섭 시장님이 광산 국회의원이시고 제가 한평 국회의원일 때 함께 조성했던 산단이어서 더욱더 저희들에게 각별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양양자 최고위원은 광주가 무늬만 경제자유구역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신이 발의한 활성화법을 지원해 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호남의 경제적 낙후의 대물림을 뉴딜로 끊어냅시다. 호남 뉴딜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법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노동권 존중도 함께 주문했습니다. 좌초 위기에 몰렸던 광주형 일자리가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른 것은 노동계와의 대화였다며 지속적인 사회적 대화를 요구했고 삼성전자 광주 공장의 산재 은폐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삼성전자 광주 공장이 산재를 은폐하고 산재 신청을 방해하고 산재 피해자들 회유, 압박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KTX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선물을 내놨습니다. 송정역의 확장은 물론 전남과 전북의 현안인 전라선 KTX가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낮은 비용 대 편익을 의식한 듯 호남선 KTX 사례까지 들어가며 최대한 노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여수시가 2년 전 무산됐던 미평공원 횡단도로 조성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대립하는 만큼 충분한 수기 과정과 공론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철길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여수시는 옛 전라선에 따라 8개 공원과 21km에 달하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옛 미평역 부지에 들어선 미평공원도 철길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됐습니다. 2년 전 여수시는 이곳을 관통하는 횡단도로를 건립하려다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사업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2018년 당시 도로가 만들어지다 중단된 이곳은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최근 주민들의 요청으로 여수시는 횡단도로 개설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여수시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 입장으로 봐서는 도로가 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통화되니까. 만약에 가로막히면은 항시 여기서 못 건너가잖아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들도 지금 여기서부터 쭉 저까지 왔다 갔다 그러는데 신호등 됐으면 자전거들도 그 길이 맥히버리거든요. 시민들이 힘을 모아 만든 공원의 의미를 고려한다면 신속한 추진보다는 공론화가 먼저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잘 보존하고 시민 불편이 없게끔 만들 것인지 이런 것을 굳이 설문조사가 아니라도 충분하게 의견 수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깝고요.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여수시는 우선 도로 개설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어제 오후 여수 영취산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불은 임야 1,000제곱미터와 잡목 등을 태운 뒤 16시간 만인 오늘 오전 9시쯤 완전 진화됐습니다. 산림당국은 화재 현장이 도로 인근인 점을 고려할 때 담배꽁초로 인해 불이 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